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 복권 대상자에 올랐다라는 게 지난주 후반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것은 분명히 야당,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자칫 분열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파열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당혹하신 분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걸로 알려진 이후에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이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개인적인 발언 생각으로는 저는 반대한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사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었을 때였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더라도 저는 드루킹 사건을 직접 취재한 사람으로서 저도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사면 복권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일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면 복권이라는 형식으로 용납해도 되느냐라는 부분, 특히 지난번 사면할 때 나는 받고 싶지 않은데 선물을 왜 주니 네. 이렇게 이제 약간은 조롱성 네. 반응을 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습니까? 적절치 않았던 것이죠. 보고 대상은 아니고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법무부는 거기에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것이고요. 사면에 대해 사전에 그 기준이라든가 사면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묘합니다. 과거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 중에서 사면만 먼저 됐거든요. 그래서 형이 집행되고 자녀 형이 남았지만 풀려났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는 그냥 실무를 할 뿐이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된 뒤에는 복권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약간 불편한 기류인데요. 우선 관련된 입장들 연속해서 좀 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핵심 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는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 못할 국민 많을 것이다. 반대 입장인 겁니다. 국민들이 공감 못한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대 입장을 낼 때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복권해 주면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응이 나오죠. 다음 있습니다. 사면 복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주 짧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불쾌감, 이게 묻어나죠.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봤지만 측근 주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정혁신 변호사. 네네. 그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과 복권에 대한 권한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번엔 반대 입장을 낸 걸로 알려지는데 그리고 친한 인사들이 지금 굳이 반대를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죠. 그러니까 사면을 하든 복권을 하든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에 대해서 특히 보수층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눈높이예요. 왜 그러냐면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 그 법원에서 뭐라고 판시를 갖다가 했느냐.
댓글 조작하는 거는요. 피해 회사는 뭐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죠. 피해 회사들의 업무 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다.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다음에 이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가 언제 있었습니까?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선거 국면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크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김경수가 그때 뭐였습니까? 국회의원이었다고요. 예.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드루킹 같은 사람이 스스로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고 위법성의 정도가 큰데 더군다나 저런 거 하지 말고 막아야 될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저런 범죄 행위를 했다.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렇기 거기에다가 범행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조작간 댓글의 수가 수천만 건, 뭐 수억 건인가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갖다가 내렸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가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조롱했잖아요. 아 이건 나는 그 사면 갖다 받기 싫다. 예. 거기에다가 이 드루킹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예. 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과연 저런 그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하는 것이 맞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상황에서 예. 한 발 더 나아가서 복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 지지층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군다나 단순한 이건 복권이 아니잖아요. 예. 이 복권은 뭐냐면은 이제 복권장 나가는데 이 복권장은 쉽게 말하면 김경수라고 하는 전직 그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정치 허가증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김경수 그 전 지사에 대해서 다 내년에 보궐선거 있으면 국회의원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경남지사 다시 나갈 수 있죠. 심지어 대선 후보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정치 허가증을 예. 저렇게 그 반성도 하지 않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 발행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게 상식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찬성하든 반대했든 어쨌든지 간에 예. 많은 그 보수 지지층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그럼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저게 정부의 판단이나 대상자에 올린 건 정부의 판단이에요. 근데 네네. 그 판단 이전에 이미 대통령실에 의중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에 올랐다는 거는. 네네. 그럼 왜 그런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지사를 올린 대통령실의 입장, 생각은 뭡니까 그럼? 그거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인가. 예. 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여야 화합, 그 여당과 야당의 예. 그 화합의 하나의 수단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예,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김두관 후보가 나와가지고 김경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반발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2018년 1월달에 이게 막 드루킹 사건 이제 막 전모가 드러나야 되는 그 실마리가 잡히고 그랬을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 성남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컴퓨터를 이용한 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는 우리 그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김경수가 처벌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봐도 예. 이게 과연 그 여야 협치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 김경수 복권은 명분도 부족하고 실리도 있을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복권 대상자에 오른 이런 정부가 뭔가를 추졌다. 거기에 김경수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게 알려졌을 때 그날 밤에 주변 측근에게 그런 입장을 냈고요. 대통령실은 그 다음날 반응이 나와서 고유권 아닙니까?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중진들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이 사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지만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반대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혹시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 있으실까요? 의원님들한테 전화해 주세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미 충분히 의견을 냈다. 기다려봐라. 그리고요, 지금 저 얘기를 했을 때가 무슨 시점이냐면요. 오늘 점심, 오찬을 4선 중진들과 만났어요. 저기 보면 중진 의원들 쭉 계시거든요.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이 얘기가 빠지지 않았겠죠. 근데 참석자들 모두 김경수 복권에 반대했다. 이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 얘기가 대통령실에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왠지 한동훈 대표가 중진들, 이 복권 문제에 관해서는 중진들의 힘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굳이 기다려보시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있었어요.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을 하나 냈군요. 이겁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인데 뜬금없이 사면해 준 당사자가 복권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기장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게 윤한 갈등이 잠시 사그러졌다가 다시 또 수면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계기만 되면 자꾸 올라가는데 이번에 또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정책위 의장 문제를 놓고 예. 또 윤한 갈등이 터진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하는 느낌으로 대충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윤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저는 이게 아마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당정 간의 관계에서 충분한 어떤 컨센서스가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견 개진과 동시에 이것을 오픈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당대표와 대통령실과의 논의가 바로 언론에 공개될 정도 되면 예. 이건 논의가 아닌 거죠. 하나 말 그대로 이 사안 자체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나는 빠지겠다. 저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면 복권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예. 그러나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농단을 했던 많은 후보들을 이번에 다 풀어줍니다. 사면 복권. 예를 들면 안종범, 뭐 또 누굽니까? 뭐 원세훈 예. 뭐 등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이번에 다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보수층의 좀 반감을 좀 뭔가 풀어내고, 예. 그다음에 또 진영 간의 결속이 좀 필요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필요하니까 예. 이런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쪼개기 복권, 어쨌든 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사면권을 내줄 측면이 있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약간 끼워 넣기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신다는 그런데 겁니까? 불구하고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수층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예. 보수 지층은 좀 전에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 부분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반감과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곧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지지층의 어떤 입장 위에 올라타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이 틈을 통해서 해내겠다. 예. 자, 그런데 결론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복권은 결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저는 오늘 사선 중진 의원들이 의견을 낸다고 하지만 예. 저는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사전 중진 의원들하고 만나고 나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다.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다. 나는 이 과정에서 보수층의 공감대,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 반대했다. 그리고 보수층의 정서에 항상 옆에 있을 것이다. 앞장설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보수 지층의 눈높이로 보여집니다. 그럼 정치적 승은 한동훈 대표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군요? 보여집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다 그래요. 아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이게 민주당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국민의힘 사안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지금 준비된 영상에 등장하시는 한 분은 왠지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를 뭔가 압박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한 분은 한동훈 대표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크게 생각을 하고 이 8.15 사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란은 전부 덮고 새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네. 이 사면을 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좀 특이하고 의아한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사면이나 복권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남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당 대표나 혹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입을 다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합당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김철영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친윤이라고 간주되는 의원들과 대통령실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아니 본인이 장관 때 김경수 전 지사 사면한다고 발표해놓고서 이제 와서 복권은 반대한다는 거 뭔가? 그리고 사면 그때 결정할 때 이미 복권은 예정된 거 아니냐 이런 설명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 왜 반대느냐 그거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동시에 더 나가면은 이거 분명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까지 존재하거든요. 김철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요. 예. 일단 그 사면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건 맞거든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댓글 조작이라는 어떤 범죄 심각성, 예. 특히 재판을 불복하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법치주의자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사면을 해야 되나?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어떤 뜻, 대통령 어떤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존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인사권자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됐거든요. 예. 여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항상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밝히는 것이 하나는 국민 눈높이, 두 번째는 공적 관계인데 이 부분에서도 공적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면 이 복권 이번에 이 대상자 발표됐을 때 그 전까지 전혀 비공개적으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알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뜻을 밝히는 게 맞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본인이 얘기하는 공적 관계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적인 지지층들이 굉장히 사면 어떤 이번 복권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불만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여당 대표로서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본인이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바라면서 어떤 유능한 동행도 하지만 어떤 정책적인 차별화도 이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다각적으로 노린 그런 뭐 노림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내 이제 친윤 의원들 중에서 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이 사안을 놓고 사안 자체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는 건 알겠다. 그러나 이걸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대통령실에 비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측근들에게 얘기했다는 게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오늘도 아까 방금 들어봤지만 친한이라고 꼽히는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비공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때가 보면 광복절,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보통 이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그런 입장을 정할 때 보면 여당의 대표나 야당 측하고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사전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알려주지 여당 않은 대표하고 거예요? 전혀 어떤 일절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것 그 같거든요. 뜻은 지난주 후반부에 복권 대상자가 추려질 때 본인도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는 모르고 있었다, 거거든요. 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 대표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그 전에 아마 그런 소문이 돌 때 나름대로 일단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지만 아마 이번에 그대로 발표되는 걸 보고 아마 이거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맞다. 아마 이런 것 입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기분이 나쁘다 지금 이겁니까? 지금 상황이요? 이런 가운데요. 올해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던 모습이 있는데 이번 복권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오늘 정치권에 꽤 많았습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박용우 민주당 청년미래연수회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저 장면을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복권 반대를 두 가지를 놓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렇습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직접 찾아가고 뭐 죄송하다는 뭐 이 취지까지 얘기한 거하고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하고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 지금 이 얘기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복권하는 걸 반대한다. 아까 반대 입장의 주 내용 그거였어요. 그렇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분이거든요. 그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와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을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호성 비서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도 직접 수사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와 함께.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에 복권을 시켜주고요. 얼마 전에 제3비서관으로 기용까지 했죠. 또 다른 분들 누가 있습니까? 얼마 전엔 조윤선 전 장관도 복권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분은 정말 민주주의 파괴를 하신 분인 게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했던 분이거든요. 왜 이런 분들은 분노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당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분에게만 분노하는가.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정적으로 본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다음 대권을 위한 어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 기준을 명확히 하셔라. 그러면 왜 이제까지 이런 인사들, 김태우,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서지 못한 사람을 나서도록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조윤선, 박근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미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갑자기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잡하게 지금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당원들이 글을 올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인데 여기에요. 반대 의견들이 막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당원 게시판에. 보시면 반대 의견이 뭐 연달아 게시되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김경수 복권 반대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쓴소리나 비판하는 글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위두훈이 한동훈 대표 팬카페잖아요. 여기도 뭐 반대 의견이랍니다. 범죄자 복권한데 대선길 열어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4선 외에 의원들도 나서요. 지금 4선 의원들이 반대하는 입장 냈잖아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정혁진 변호사.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복권 최종적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혼자만 반대한다. 그러면 어디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의사결정에 반대하느냐. 대통령 권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시하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봤잖아요. 여론이 심상치 않단 말이죠. 지금 당원 게시판도 그렇고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약간 반대 입장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뭡니까? 인사권도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잖아요. 임명하는 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종섭 대사가 그때 무슨 뭐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기소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민심을
거스른 인사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김경수에 대한 복권이 뭐 선고가 없긴 하지만 예. 일반 특히 이제 보수층이나 이제 그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 그냥 권한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건가? 이종섭 대사 때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늘 밤에 좀 고민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갖다가 하시겠죠. 이거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내일 봐야 됩니다 지금요. 근데 만약에 내일 복권 대상자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제외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뜻이 관철이 된 거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가고.